네, 11번입니다. 11번은 인구 관련 문제인데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비율로 이 그래프에서 세 개의 대륙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2020년 기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여기 노년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그리고 유소년 인구 비율은 낮은 요 대륙은 지금 나와 있는 보기로 봤을 때는 바로 유럽이 되겠죠. 자, 반대인 대륙을 찾으면요. 바로 유소년 비율은 40%가 넘는, 그리고 노년 비율은 한 5, 6%밖에 되지 않는 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아시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2번은 지형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참화고도라고 예전에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한번 기회되면 보시고요. 차와 말을 교환하던 아시아의 교육로인데 이 지역에 대한, 자, 우선 아시아고요. 이 지역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두 대륙판의 충돌 경계. 자, 우리 두 대륙판의 충돌 경계 바로 히말라야 산맥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히말라야입니다. 그리고 카판냔이라고 해서 잉카 제국, 남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쿠스코, 바로 안데스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블루리지 파크웨이라고 하는 이제 도로를 지금 설명하면서 미국 동부에 있다. 그리고 석탄 매장량이 많다. 바로 석탄 매장량이 많다는 거는 고기 습곡 산지라는 뜻이겠고요. 바로 미국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가는 고기 습곡 산지 아닙니다. 신기가 되겠고요. 나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는 브레고리 아닙니다. 브레고리는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안데스 산지가 여기에서는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이르다. 고생대가 바로 먼저고요. 그 다음이 신생대로 넘어오죠. 네, 바로 다가 먼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발고도 같은 경우도 신기조산대 산지가 고기조산대 산지보다 해발고도가 훨씬 높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의 유럽 지역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라 그래서 발트의 연안 국가, 바로 발트의 연안 국가들 요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여기는 우리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지역입니다. 그리고 C는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 더블린 실리콘 도크 지역이고요. D는 영국 런던의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이렇게 싸가 빠졌네요. 사이언스 파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프랑스 소피 앙티폴리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탈리아의 제3 이탈리아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은 우리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카르스트 무슨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석회암에 무슨 작용을 받나요? 용식 작용입니다. 바로 화학적 풍화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양은요, 우리 테라로사라 그래서 적색토가 되겠습니다. 마그마는 화산 지형에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조류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종류석 같은 경우에 지하수와 관련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습연한 기후에서 당연히 더 잘 만들어져요. 물이 있어야 이 석회암을 용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번입니다. 종교에 관한 문제고요. 너무나 쉽죠? 바로 크리스트가 되겠고요. 나는 메카가 나와 있으니까 이슬람이 되겠고, 다는 부다가야,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발생 시기가 이른 거 바로 불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 이슬람이 의외로 굉장히 늦죠. 기원 후 7세기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것은 이슬람이 되겠고요. 다신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에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져 있죠. 자, 가나다 모두 보편 종교에 해당합니다. 민족 종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것들이 있죠? 민족 종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나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가 민족 종교가 되겠습니다. 16번의 건조기후 지형에 있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정답은 아주 쉽게 이끌어지는데요. 바로 선상지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바하다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건조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연암과 경암의 차별적 침식은 메사와 뷰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인물은 관계용수로 널리 이용된다. 플라이아 같은 경우에는요, 증발이 많이 되고 해서 이 지역은 염호라 그래서 염분이 많습니다. 자, 미음은 퇴적 지형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금 같이 언급되어 있는 차별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17번에 지금 촌락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스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가 나오게 되죠. 자, 도시 인구는 결국에는 촌락 인구와 반대가 됩니다. 촌락 인구 플러스 도시 인구 했을 때 전체 인구 100%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 같은 경우에는 촌락 인구가 이렇게 많다? 결국에는 도시 인구는 가장 적다.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나가 되겠는데요. 나는 바로 중국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지금 다와 라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1955년부터 촌락 비율이 낮은 편이었죠. 자,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되겠고 라가 바로 브라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보기는 여러분들 그냥 풀리게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은 도시 중에서 자, 우리 신대륙의 도시 바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모델이 되었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가 되겠습니다. 개선문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 시카고 아니죠? 워싱턴이 되겠습니다. 나는 외곽에 라테팡스라고 하는 업무 지역도 가지고 있죠. 역사가 긴 건 파리가 되겠고요. 자, 가는 북부 아메리카, 나는 유럽, 맞죠?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자, 19번부터 문제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 경위도를 주고 이 지역이 어딘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강수량을 줬죠. 자, 강수량을 통해서 기후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긴 지금 온대 기후니까 온대 기후 지역이라고 하면은 온난 습윤 기후 지역, 온대 겨울 건조 지역. 여긴 바로 동안 지역에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서한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위도는 대부분 다 이제 중위도에 해당하니까 됐고요. 자, 경도 121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오기 조금 전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 상하이 정도 되는데요. CFA 우리 온난 습윤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 해당하고요. 경도가 115도나 되네요. 자, 우리나라에 아직은 덜 왔지만 115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호주가 되겠죠.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리고 1월, 7월에 강수량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1월이 남반구에서는 언제가 됩니까? 여름이 되고요. 7월이 겨울이 되죠.
여름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겨울에는 강수량이 충분하게 내립니다.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여름 건조가 되겠습니다. CS. 근데 어디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북반구고, 자, 서경 6도 정도 되네요. 영국에서부터 서쪽으로 6도 정도 가면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여기가 모로코라는 지역입니다. 자, 모로코는 당연히 7월이 여름이잖아요. 여름 매우 건조하다. 바로 여름 하계 건조. 바로 CS가 되겠네요. 북반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고 151도니까 이미 우리나라를 지나서 더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1월과 7월에 강수량이 고른 걸로 봤을 때 이건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시드니 지역인데 꼭 시드니라는 걸 체크하지 못하더라도 CFP인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바로 동안 기후. 동안 기후가 연교차가 더 크잖아요. 상하이 지역이 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나머지 지역들은 어렵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낮밤의 길이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자, 아까 지역에는 서경이니까 바로 서경 지역. 요런 지역이 아까 전에 모로코 같은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퍼스 지역이 바로 아까 전에 여기였었는데, 자, 동경은 우리 아까 전에 그리고 한 120도 정도 되었던 지역이지요. 자, 그리고는 인도 지역을 우리가 지나면서요. 네, 인도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가 바로 80도, 동경 8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은 한 요 정도에 지나게 되겠고요. 자,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다 서경인데 여기 지금 남미 대륙 끝부분이 40도고 남미 대륙 이쪽 서쪽의 끝부분이 바로 80도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지역이 바로 지나가는 지역이 북해 기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나 여기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남쪽 정도를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남해 기선 지역이 되겠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적도 근처에 남미의 열대우림 지역과 AF와 그 다음에 AW 보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기온으로 봤을 때 열대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1, 7월 모두 강수량이 많습니다. 60mm 이상이에요. 열대 우림 지역이고 가가 되겠죠. 요 지역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1월이 건조해요. 자, 우리가 겨울이 건조한 게 겨울이 바로 건기인 게 북반구죠. 7월이 우기가 되겠습니다. 여름 우기. 그래서 나는 북반구 쪽에 있는 사바나 지역이 되겠고요. 다는 그거와 반대잖아요. 바로 남반구 쪽에 있는 사바나 지역이고 라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거의 없는 지역이네요. 여기는 건조한 사막 지역이어서 라 되겠죠. 여기 바로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자,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이에요? 한랭. 자, 여기는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나 지역은 우리 북반구 사바나 지역인데 여기는 남동무역풍이 아니라 북동무역풍이죠. 바로 다 지역이라고 한다면 남동무역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아타카마 사막 했죠?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도 체크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습니다. 차근차근 수특과 또는 작년에 수특 소환 같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꼭 분석적으로 정리를 꼭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